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이효숙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었는데요.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분들께 전화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찾아오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군대에서 공상 받으면 아니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으면 모두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가 되나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군대에서 공상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국가보험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공상을 받아 오셨다고 해서 그걸 보고 바로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로 해당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상 처리 받은 분들이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왜 계실까요? 군 경력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군에서 공상 처리를 받아오십니다. 의무복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상 결정을 받아와서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왜냐? 국가보훈부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이 군에 있는 공상 기준은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기준과 동일하지가 않고요. 군 인사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정상, 공상, 비전공상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하신 분은 제외로고 부상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상 기준을 보시면 군인사법 시행령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에 공상자 분류 기준표를 보시면 공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1-1호부터 2-3-14호까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상 기준인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2-3-2호를 보면요.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에 대한 별표 내용인데요. 여기 기준에는 3호에서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2-3-2호로 공상으로 결정을 받으신 분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의 3호의 기준에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공상 결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군에서 공상 처리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라고 하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할 이유가 아예 없겠죠. 군에서 한 결정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군에서 공상 결정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군에서 공상 결정을 받기 위해서 발병경위서나 복무상병 인증서 그리고 지휘관 확인서 이런 것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의 작성을 돈 받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군에서 발행되는 발병경위서나 복무상병 인증서, 지휘관 확인서를 잘 쓴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걸 돈 주고 어디에다 의뢰하시거나 해서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군에서 주는 자료는 물론 중요한 자료이고 참고 자료가 되지만 군의 발병경위서에 이 사람이 훈련 중에 다쳤다 라고 써 있으면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아 훈련 중에 다쳤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 인증서
인증서, 지휘관 확인서에 훈련 중에 다쳤다 라고 써 있는데 아예 비해당 받으시거나 국가유공자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 전국에 엄청 많으시죠.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에서 발병경위서, 복무상병 인증서, 지휘관 확인서를 잘 받아야 된다. 돈을 주고 나에게 의뢰를 맡겨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돈 주고 맡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인 분들은 내가 재직 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놨으니까 퇴직하면은 바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의 판단과 국가보훈부의 판단은 달라요. 자체적인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 승인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안 받았다고 또 무조건 안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상 요양 승인은 하나의 참고 자료고 판단 자료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게 그렇게 무조건 쉽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해당 결정을 내려주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보통 말하면 한 50% 정도 됩니다. 50%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신청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거 자료를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저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꼭 권유를 드리고요. 지금 저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단계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어렵고 또 나중에 비해당이 됐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생각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에게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공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분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자동으로 반드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 공무상병 인증서 등등, 그리고 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걸 돈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주고 하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해주셔서 시청률이 높아야 제가 계속 또 다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동영상 제작해서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